네, 두 번째 이야기네요. 어, 일단, 이야기를 하기 전에, 음, 조금 불편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, 예, 며칠 전에 제가 아는, 저하고 비슷한 업을 하시는, 분과 함께 술자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. 근데 그 영상을 한번 보고, 예,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. 짧은 이야기입니다. 물론 뭐, 술을 한 잔 마시고 한 이야기라서, 뭐, 너무 심각하게 듣지는 말아주세요. 자, 형님이 생각하셨을 때, 리페어 업계의 제일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? 첫 번째, 음, 하려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노력을 안 한다. 제대로 된 노력을. 그러면서 바라는 게 많다. 두 번째, 가르쳐 주는 사람이 가르쳐 주고 싶든 안 가르쳐 주고 싶든 그 사람들이 자기가 뭐 알고 있는 게 많든 적든 간에 그걸 제대로 안 밝힌다. 제대로 안 밝힌다라는 게 뭐, 이게, 핵심을 피해간다? 그런 것도 내포되어 있고, 이걸 가르쳐 주면 너무 빨리 상대방이 성장할 수 있다. 아, 핵심적인 걸 이야기해주면. 아, 사실 알고 나면 진입 단계는 너무 쉬운데, 물론 난관이 너무 많겠지만, 그 초입 단계에서부터 벽은 누가 만드느냐? 배우는 사람도 마찬가지, 가르쳐주는 사람도 마찬가지. 둘 다 문제가 있는 게, 둘 다 가르쳐주는 사람은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안 가르쳐주는 거고, 배우는 사람은 너무 노력을 안 하기 때문에 들어도 모른다는 거. 핵심이네. 예, 한 1분 정도 되는 짧은 영상이었지만, 취중진담이라고, 솔직한, 저희 업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어, 저희 업 자체가 이렇게 바운더리가 크지가 않아요. 크지가 않기 때문에 서로 좀 경쟁적인 그런 게 많죠. 그렇다 보니까 어떤 노하우를 상대편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 자체가 좀 폐쇄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. 이제 그 부분은 사실 뭐 경제적인 부분과 뭐 이런 부분들이 걸려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제가 봐도 그런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뭐 음, 그나마 저희 채널 같은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오픈을 하려고 저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놓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 뭐 욕도 많이 먹습니다. 예. 욕도 많이 먹는데 음, 이 업을 진입을 할 때 제가 처음에 좀 힘들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저도 뭐 영상을 제작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. 질문 중에 많았던 이야기가 뭐냐면 뭐 이렇게 뭐 전공을 하셨느냐 이런 걸 어디서 배웠느냐 뭐 그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좀 많았었습니다. 많았었는데 결론부터 이야기 드리자면은 저는 전공을 한 사람은 아닙니다. 전혀 관계없는 일을 했었어요. 어, 제가 처음 이제 시작을 한 건, 한 25년 정도 됐는데, 20한 4, 5년 정도 됐는데, PC 매장에서부터 시작을 했었어요. 근데 이제 PC 매장을 하다가, 어떤 계기로 인해서, 이쪽으로 진입을 하게 됐죠. 여긴 뭐 계기라는 게 뭐 별건 아니고요. 뭐 이제 경제적인 이제 그런 거죠. 2000년도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PC 매장의 경기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수입적인 부분이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뭔가 다른 이제 어떤 대체를 찾기 위해서 이제 시작을 한 게 이제 리페어 분야를 시작을 하게 됐고요. 또 뭐 개인적으로 좀 사건 사고가 있었어요. 이제 그래서 뭐 사실 좀 기억하기 싫은 사건인데 저희 업에 있어서는 좀 민감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다음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. 어, 이제 PC 매장을 하다가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작을 하신 분들이 사실 이 리페어 업계에 꽤 많으세요. 예. 아마 저하고 비슷한 그런 계기로 인해서 시작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. 이제 그런데 이제 제일 힘든 부분이 뭐냐면 초장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제 비전공자다 보니까 이 기초가 사실 너무 부족해요. 지금도 사실 이제 그런 부분에 부족함을 느껴요.
왜 그러냐면 이제 전공을 하셨던 분들은 어떤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교육을 받으셔갖고 이제 이런 부분에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진입하기도 조금 더 용이하고요. 어떤 그 이야기를 할 때 그 이해도도 상당히 더 빠릅니다. 하지만 이제 저 같은 비전공자들, 뭐 PC 매장을 하다가 이 업에 뛰어드시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해도가 너무 낮아요. 그리고 또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이제 모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왜냐하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국내에서 뭐 제대로 나와 있는 책도 사실 없고요. 어, 뭐 기껏 해봐 뭐 해외에서 나와 있는 책들 정도겠죠. 그리고 이제 그런 책들을 봐도 사실 좀 너무 좀 단편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. 많기 때문에 도움은 되긴 되죠. 도움은 되긴 되는데 뭐 큰 어떤 그런 효과를 보기는 사실 좀 힘듭니다. 예, 힘들고 음, 저 같은 저의 그 경우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. 저는 처음에 이제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냐면 이런 이제 서적이라든지 이런 걸 구하기가 좀 힘들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주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카페를 많이 활용을 했었어요. 주로 이제 이런 이제 리페어 카페들이 몇 군데가 있죠. 이제 그런 카페들을 이용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 뒤에 이제 해외에서 책을 구해서 공부를 좀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. 이건 뭐 어느 분이나 거의 다 비슷할 거예요. 아마 시작하게 된 계기들은.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어떤 시점에 가면 이제 한계에 도달하죠.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 이제 그걸 뛰어넘기가 상당히 좀 힘이 들어요. 힘이 드는데, 방법적인 문제였던 것 같아요. 제가 한 십몇 년 정도를 생각을 해보면, 아까 그 영상에서 보다시피 알고 보면 사실 별게 아니에요. 별게 아닌데 그 알기까지 과정이 좀 힘들어요. 힘들어서 그걸 이제 누가 이렇게 조금 끌어주게 되면 사실 좀 더 빨리 올라갈 수 있고 빨리 실력이 늘 수 있게 되겠죠. 되는데 그런 이제 방법적인 부분들에서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PC 매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업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. 수입이 없을 수는 없으니까 PC 매장을 할 때 제가 보통 한 9시에 문을 열어서 예, 한 8시 정도까지 PC 매장 일을 했었습니다. 근데 이렇게 하면서 손님이 없을 때 그 리페어 관련 공부를 하고 손님이 많을 때는 또 어차피 일을 해야 되니까 이걸 미뤄두고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정체가 되면서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결심을 한 게 9시부터 7시까지 1시간을 장사 시간을 줄였어요. 줄이고 7시부터 한 9시 정도까지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를 정말 급한 일이 아니면 가게 샷다모를 그냥 내려버렸어요. 처음에는 샷다를 열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중간중간에 또 손님들이 들어오니까 이제 공부가 안 돼요. 안 돼서 하루에 2시간이라도 좋으니까 1시간이라도 좋고 2시간이라도 좋으니까 일단 가게 샷다를 내리고 하자라고 결정을 내렸어요. 그래서 과감하게 7시에 그냥 샷다를 내려버렸어요. 내려버리고 안에서 이제 혼자서 공부를 하는 거죠.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. 뭐 집에서 하면 되지 않느냐. 예. 집에서 하시면 해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. 잘 안 돼요. 예, 잘 안 되고 뭐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 찾아보고 바로 찍어보고 바로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그게 안 되죠. 집에서 하게 되면 그냥 뭐 이렇게 책 같은 걸 보는 거는 집에서 가능할 수도 있을 거예요. 하지만 이건 이쪽 분야는 사실 책을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실제로 찍어보고 확인해보는 그 절차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할애를 하셔야 돼요. 우리가 그 농담에서 그런 이야기 있죠. 두 손에 뭘 다 쥐고 있으면 새로운 걸 하나 질 수가 없습니다. 하나는 내려놓아야지만 하나를 다시 또 집을 수가 있어요. 예. 저는 그래서 하루에 한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를 매장에서 그 장사를 접어놓고 이렇게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. 예. 그 다음에 저희 그 카페에 보면은 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자극을 받아서 나도 집에 고장난 보드가 있는데 이걸 한번 수리를 해봐야 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그래서 몇 번 열심히 질문을 하세요.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건 왜 그래요?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하시면 쉽게 지치고 쉽게 포기합니다. 예.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이미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래요. 어, 보통은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이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. 고장난 거. 예, 이게 생겼을 때 시작을 하세요. 이걸 고쳐보기 위해서. 예를 들어서
그 단순한 장비들이 있어요. 뭐 A가 들어갔을 때 B가 출력이 되는 이제 그런 단순한 장비들은 이렇게도 가능은 합니다. 한데 노트북이나 메인보드 같은 장비들은 이런 단계가 상당히 좀 복잡해요. 복잡하기 때문에 1단계에서 2단계, 2단계에서 3단계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이해가 없으면 수리가 안 됩니다. 예. 제가 실패했던 그 몇 번을 포기를 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단편적인 지식에 너무 집중을 한 거예요. 우리 그 기계를 봤을 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동작 원리입니다. 동작 원리. 이 기계가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A라는 단계와 B라는 단계, C라는 단계, D라는 단계를 거쳐서 동작을 하게 돼 있거든요. 마지막에 이제 최종 결과물이 나오게 되겠죠. 그렇는데 단순하게 1단계에서 2단계로 끝이 나는 그런 장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접근을 하셔도 되겠지만 노트북이나 메인보드처럼 이렇게 그 다중의 어떤 단계를 거쳐서 결과물을 출력을 하는 이런 장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동작 원리에 좀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. 뭐 간단하게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그런 거죠. 제가 그림을 그리는데 코를 그리는 방법을 배웠습니다. 열심히 공부를 해서 코를 그리는 방법을 배웠고 열심히 공부해서 눈을 그리는 방법을 배웠어요. 또 열심히 공부해서 입을 그리는 방법을 배웠습니다만 마지막에 윤곽을 잘못 그리게 되면 힘들어져요. 그리고 이 하나하나 단계를 세밀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집중을 하다 보면 이제 큰 비율적인 부분이 안 맞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죠. 그래서 제가 한 방법은 뭐냐면 이 동작 원리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큰 그림을 먼저 봤었어요. 그래서 그 뒤에 눈을 그리고 입을 그리고 코를 그리는 뭐 귀도 그리고 이제 이런 방식을 선택을 했었습니다. 이 방식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뭐냐면 이거예요. 초보자분들이 제일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장난 걸 가지고 자꾸만 찍어 보세요. 근데 이게 그냥 단편적인 기계 같으면 고장난 것만 찍어 보셔도 기본적인 소자의 어떤 원리들만 알고 있으면 고장난 거 수리가 가능해요. 하지만 이렇게 복잡한 단계를 거치는 제품들은 이 한 단계 한 단계와 한 단계 한 단계 사이에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어요. 1단계, 2단계, 3단계, 4단계 이런 식으로 중첩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.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만 알고 있는 거죠. 수리가 될 수가 없어요. 점점 더 힘들어지다가 나중에 결국은 포기를 하게 되죠.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고장난 것보다는 실제 동작이 되는 거, 동작되는 보드를 한 장 구하셔서 그걸로 측정을 하고 테스트해 보시기를 보내드립니다. 여기서 단서가 하나 있죠. 동작되는 플러스 회로도를 구할 수 있는 제품을 선택을 하셔서 처음에 공부를 시작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. 제가 이 장치가 어떻게 동작이 되는지도 모르면서 무작정 고장난 걸 가지고 이걸 아무리 찍어보고 뭐 해봐도 내가 왜 이걸 찍는지 왜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감이 안 와요. 근데 그렇게 되면 나중엔 결국 지쳐서 포기하게 됩니다. 우리가 그 학교 초에 수학 책들 정석 같은 거 갖다 놓고 올해는 내가 수학을 한번 마스터를 해보겠다 해서 첫 장부터 열심히 보죠. 열심히 보다 보다가 나중에 이제 뭐 3장 4장 넘어가게 되면 이제 지쳐서 이제 떨어지는 거하고 똑같아요. 전체적 윤곽을 보시고 그 뒤에 세부적인 거는 하시면서 천천히 궁금증이 생길 때 그 부분을 파시면 됩니다. 근데 처음부터 너무 세부적인 걸 하다 보면 기초가 없는 상태에서 그게 잘 안 돼요. 안 되기 때문에 실패를 많이 하세요. 저도 물론 그랬었고요.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만약에 공부를 하시겠다고 생각이 되시면 동작되는 보드와 회로도가 있는 동작되는 보드와 더 좋은 방법은 동작되는 보드와 고장난 보드가 두 장이 있으면 더 좋겠죠. 그거 어디서 구해요? 구하는 건 간단해요. 뭐 알리익스프레스나 뭐 타오바오나 뭐 아니면은 뭐 중고나라 같은 데서 동작이 되는 좀 저렴한 노트북, 저렴한 메인보드 이런 걸 구해서 비교를 해가면서 동작 원리를 먼저 아시고 그 다음 세부 회로도를 보면서 비교를 해가면서
가시면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덜 걸리게 됩니다. 여기서 덜 걸린다는 게 짧게 걸린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. 이것도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. 하지만 길게 봤을 때 조금 더 짧게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뭐 카페나 이런 데서 이제 시방 같은 게 있어요. 이제 시방술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어떤 모델은 어떤 포인트가 뭐 약점이다, 불량이 많이 난다, 뭐 이런 게 있어요. 근데 그걸로 공부하신 분들은 한계치가 명확합니다. 제가 그렇게 해봐서 알아요. 처음에는 달콤하거든요. 왜냐하면 당장 내가 어떤 그 물품을 수리를 할 수 있으니까. 하지만 그런 그 이제 뭐 고수들이나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던져준 시방만 가지고 수리를 했을 경우에는 당장에 어떤 그 내가 그 물건을 고쳤다라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지언정 내 자신 스스로에게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죠. 정 시방을 알고 싶으시면 그 시방을 듣고 왜 그게 불량이 나는 것까지는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하시면서 하셔야 돼요. 자, 그 다음에 그 질문 많이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 이렇게 이런 일을 하면서 어려운 점, 네,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뭐 마지막 이야기가 될 것 같네요. 어, 이 업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점은 어떤 거냐면 일단 멘탈적인 부분입니다. 뭐 제품을 보고 그걸 연구를 하고 하는 거는 나름의 재미가 있어요. 나름의 재미가 있고 보람도 있고 그렇습니다. 그렇는데 제일 힘든 거는 사실 좀 멘탈적인 부분이에요. 왜냐하면 이게 기술업 플러스 이렇게 소비자들과 또 대해야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직업이다 보니까 어, 제가 모든 제품을 다 고칠 수는 없어요. 제가 서두에서도 아까 중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제품이란 건 동작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.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 있어요. 밥솥 고쳐주세요. 뭐 아니면 장판 고쳐주세요. 아니면 뭐 고쳐주세요. 이렇게 전화 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. 근데 제가 그 제품을 다 못 고칩니다. 예. 왜 그러냐면 어떤 제품을 고치려고 그러면 사실 그 제품이 동작하는 원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한 다음에 접근을 해야지 수리가 돼요. 무작정 뭐 운이 좋은 경우도 있겠죠. 뭐 휴즈가 터졌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있겠죠. 그 경우 제외하고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장치가 어떤 원리로 해서 동작이 되는지 알아야지만 수리가 가능한데 제가 잘 하던 부분들은 저 많이 보던 부분들은 알 수가 있겠지만 처음 보는 장비나 처음 보는 뭐 고장품이나 이런 제품들은 제가 봐도 똑같아요.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와 똑같아요. 뭐가 뭔지 모릅니다. 그 상태에서 천천히 보다 보면 그래도 이해도는 빠르겠죠. 조금 더. 똑같은 어려움이 있어요. 무조건 다 고쳐지는 거 아닙니다. 1년에 삼성전자에서 나오는 노트북이 몇 대 정도 되는지 아세요? 1년에 출시되는 모델이 거진 뭐 한 몇백 개에서 1000개 정도가 됩니다. 그러면 국내 그 메이저급 제조회사들이 있죠. 뭐 삼성, LG, 뭐 MSI, 뭐 한성, 기가바이트, 에이서, 뭐 이런 메이커들, HP까지 이런 6, 7개사에서 1년에 한 500개씩만 모델이 나온다 쳐도 엄청난 숫자가 되죠. 그 중에서 제가 볼 수 있는 노트북은 약 10%도 아마 안 될 겁니다. 고장이 나서 제 손에 들어와서 제가 만져보고 수리할 수 있는 제품은 사실 1년에 제조사에서 출시되는 모델의 10%도 거의 안 될 거예요. 새로운 노트북이 들어오고 새로운 그런 고장품이 들어왔을 때 저도 사실 처음 보게 되면 거의 백지 상태예요. 백지 상태인데 그나마 좀 알 수 있는 거는 회로도가 있거나 아니면 예전에 수리를 한번 했거나 한 모델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어떤 제품을 출시할 때 레퍼런스라는 게 있죠. 그 레퍼런스를 기준으로 해서 그 회로도가 있는 모델이 있으면 거기서 약간씩 변형이 돼서 나옵니다. 약간씩 변형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수리를 하는 거예요. 모든 제품의 회로도를 다 갖고 있지도 않고요. 모든 제품을 다 수리할 수도 있지 않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멘탈적인 부분이 많이 힘들 때가 있어요. 어떤 때냐면 이제 소비자분은 저를 믿고 보내주셨는데 이제 그 제품이 수리가 안 됐을 때 그럴 때 사실 좀 멘탈적으로 좀 힘들어요. 모든 일은 사실 이런
예를 들어서 이제 공예를 하는 사람이라고 치면, 통나무를 하나 갖다 놓고 열심히 조각칼로 조각을 하겠죠. 그러면 그 조각이 완성이 되는 시점이 있을 거예요. 그게 그 조각품이 이쁘게 나오든 아니면 좀 못생기게 나오든 결과물이 있어요. 하지만 이 리페어 쪽은 제일 힘든 부분이 뭐냐면 결과물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. 중간 과정은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마지막에는 수리불이라는 결과물, 처음과 끝이 똑같은 거예요. 여기서도 동작이 안 됐고 여기서도 동작이 안 됐어요. 근데 이런 그 결과물이 없는 그런 과정들 때문에 사실 그게 사실 좀 제일 힘들어요.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소비자분한테 전화해서 이 보내주셨는데 이 수리가 안 됐습니다. 이야기할 때 그때가 사실 멘탈이 가장 많이 깨져요.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1, 2, 3 뭐 스트레이트, 하루에 수리 제품이 1번, 2번, 3번, 4번까지 들어왔다 치고요. 쭉 잘 나가서 다 고쳐지는 날이 있고요. 또 어떤 날은 여기까지 가다가 여기서 딱 스톱, 안 고쳐지는 날이 있어요. 그날의 컨디션도 물론 좀 영향을 좀 받습니다만, 이게 연달아서 이렇게 수리가 안 되는 물품들이 들어오게 되면 멘탈적으로 좀 많이 힘들어요. 그리고 이제 그 전화를 할 때 좀 힘들어지고, 또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멘탈적으로 많이 흔들릴 때는 그냥 좀 술 한잔 마시면서 좀 풀고 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. 자, 오늘 두 편에 걸친 영상으로 올해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. 뭐 나름의 좀 업계에 대한 한풀이도 조금 해봤고요. 그리고 이런 공부를 하시려는 분들에게 약간이라도 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도 조금 해봤고요. 한 해 동안 정말 좀 지루하고 어려운 채널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내년에는 하시는 일 다 잘 되시고, 그리고 무엇보다 좀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가 빨리 좀 조금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요. 그런 것 같아요. 이렇게 자기의 한계를 정확하게 알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그게 더 발전할 수 있는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. 사실 영상을 보시면서 저 사람은 다 할 거야라고 좀 착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저도 분명히 한계가 있는 사람입니다. 인정할 때만 더 발전하겠죠. 가면 갈수록 더 아마 저도 발전을 해 나갈 겁니다. 많은 도움, 영상을 보시면서 저한테 도움도 주고 계시지만, 저도 여러분들의 댓글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. 내년에도 좀 지루한 채널이겠지만, 내년에도 영상 잘 봐주시길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. 자, 해피 뉴 이어.